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우리 TRM이 런칭이 되면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이렇게 뉴스킨 코리아에서 쭉 이제 런칭 세미나를 했죠. 그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TRM이 이렇게만 중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뉴스킨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강의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김지현 씨입니까? SK 뭐 전략 경영인가? 그 부사장이 와서 동시에 강의를 했죠.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체중 조절 시스템 TRM와 그리고 김지현이라는 그 부사장의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일치하는 부분은 아닌데 왜 본사가 그러한 것들을 핵심적인 세미나 주제로 삼고 또 전국을 순회하면서 돌았느냐. 그것은 바로 앞으로 우리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와 그리고 뉴스킨 코리아가 이렇게 추구해 나가야 될 마케팅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를 할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입각을 한 디지털 비즈니스를 할 것이고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지속적으로 디지털화 시켜 나가는 그리고 그 디지털화 과정 속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것이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뉴스킨과 손잡고 하는 우리의 역할들이 바로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의 전개가 필요하고 또 확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시대의 변화와 마케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떤 분야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생산들을 일으켜내느냐는 거죠. 뭐 잘 알다시피 과거 농경사에서는 농사라는 것이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고 많은 생산성을 높이고 있던 그런 분야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이 산업화 과정과 근대화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사회가 되면서 농사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점점 없어지게 되고 적어지게 되고 반면에 상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서비스 즉 유통, 제조, 서비스업에 더 많은 부가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직업들이 생기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종사하게 되고 산업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된 생산력은 바로 이런 유통, 제조, 서비스 이런 단계적 발전들을 가져오면서 산업사회가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산업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산업사회에서는 뭐 단계를 나누면은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이렇게 나눴는데 그것도 역시 왜 나누게 되느냐? 바로 어떤 분야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1960년대 이후,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 21세기를 맞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과학기술혁명,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과학기술혁명의 과정을 겪으면서 전 세계의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점점 지식정보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지식정보사회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조금 일어나다가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즉 디지털 대전환이 혁명적으로 이룩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전환기에 이제 서서히 유통이라든지 제조 서비스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을 대신해서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양성시키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서는 마케팅 분야가 이 사회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대부분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부가가치의 생산성들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케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유엔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030년이 되면은 사람이 일을 해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90%가 바로 이 마케팅에서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지를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인식들을 제대로 가질 때
내가 이 마케팅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유통을 하고 즉 영업을 통한 유통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뭐 다른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분야에 종사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한 가치관으로서 마케팅 분야에 종사해야 되겠다.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마케팅 분야에 종사해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이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당연한 기결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마케팅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서 농사, 상업, 공업, 서비스업 이런 데는 그 시대의 기득권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종사할 수 있는 즉 스스로 자영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만은 마케팅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자영업과 같은 형태들이 발생을 하지 않고 소수의 세력들에 의해서 마케팅이 독점화되고 그로 인하여서 마케팅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부가가치들을 그들이 대부분 중앙집중화되어서 독점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법 비리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또 사회적 갈등들은 더 심해지게 되었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그런 대안들이 뭐 프로토콜 경제다라고 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마케팅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발생하면서 생기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중앙집중화와 독점화의 문제고 그로 인한 사회 갈등과 사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즉, 중앙집중화가 아니라 분산시켜내고, 그 다음에 또, 마케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들을 많은 사람들이 소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중앙집중화 독점화는 초창기에는 주로 자본 네트워크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방송이나 신문, 그 다음에 홈쇼핑 자본에 의해서 마련된 각종 마케팅 시스템들이 마케팅에서 생기게 되는 수많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독점을 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항을 하여서 실제로 일반 개인이 그리고 아주 작은 규모의 시스템들이 마케팅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등장했던 게 바로 다단계 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그런 일이고요. 그러한 것들은 수많은 분야에서 생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20세기를 넘어서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웹 2.0 시대라는 과학기술 혁명, 디지털 혁명 과정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플랫폼 네트워크라는 것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마케팅이라는 일에 독점화와 중앙집중화는 훨씬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디지털 시스템들이라고 할 수 있죠. 플랫폼 시스템들이 마케팅을 완전히 독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구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아마존, 뭐 그다음에 알리바바, 뭐 이러한 수많은 그 어떤 플랫폼 시스템들이 마케팅에서 생기고 있는 엄청난 부가가치들을 독점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 플랫폼 독점화되고 중앙집중화되고 있던 플랫폼 네트워크의 마케팅도 어떻게 해야 된다? 분산시키고 공정화시켜야 되고 분배가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종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웹 3.0이라는 가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에 입각을 한 다단계 플랫폼 네트워크의 구축이 이제 절실하게 된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단계 네트워크로 마케팅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그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웹 3.0을 기반으로 한 다단계 플랫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존의 다단계 네트워크, 즉 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던 이제 마케터들은 아직까지 이런 다단계 플랫폼 네트워크를
네트워크로 어떻게 전환을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 부족을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확고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풀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독점화 현상들이 심화되면 결국 사회는 불안정해지고요. 사회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가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뭐냐? 고령화와 장수 시대입니다. 고령화와 장수 시대를 맞이하면서 시장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분야가 등장합니다. 즉, 그렇게 생긴 즉 마케팅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들 가운데서 어느 분야에 대한 마케팅이 부가가치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느냐? 바로 뷰티와 웰니스가 이렇게 합해진 바이오테크 산업 분야, 다른 어떤 분야가 아니고, 즉 마케팅 내에서도 어느 분야의 마케팅이 시장 점유율이 점점 커지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이오테크 분야다. 그것은 이제 이런 바이오테크 산업 분야의 마케팅이라는 것이 점점 고령화되고 장수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훨씬 더 시장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바이오테크 산업 분야의 마케팅이 시장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자본 네트워크에 의한 마케팅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TV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과거처럼 뭐 새학기가 되었다고 해서 노트북을 판매하는 그 홈쇼핑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홈쇼핑에서 디지털 기기를 팔기 위한 학기 초가 되면은 디지털 기기, 노트북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한 홈쇼핑 광고가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TV 광고도 마찬가지, 홈쇼핑 광고도 마찬가지, 신문의 광고도 마찬가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70% 이상의 광고가 바이오테크 산업과 관련된 광고였습니다. 즉 마케팅이었다는 거죠. 즉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마케팅에 의해서 생기는 부가가치의 독점화와 어떤 중앙화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러한 독점화와 중앙화가 어느 분야에서 더 집중되느냐? 바로 바이오테크 산업 분야에서 훨씬 더 그것들이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이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독점화와 중앙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다단계 플랫폼 네트워크는 주로 이런 바이오테크 산업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마케팅 부가가치들을 분배하고 공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시장의 확장성이라는 부분들은 무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커지고 있고요.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분야의 마케팅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들을 소수 플랫폼 마케팅 시스템들이 독점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고 그러한 것들을 분배하고 분산시키는 활동들을 지금 우리가 전개해 나가고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인류 공존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미 알아채고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디지털 비즈니스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부응을 한 마케팅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기후위기, 지구위기, 그 다음에 인류 공존의 가치. 즉 한마디로 해서 내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된다. 더불어 함께 존재해 나가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을 하고 그 지속 성장한 가능들이 인류 사회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ESG 경영이죠.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 이러한 것들이 또 얼마만큼 실현되느냐가 바로 그거 어떤 기업을 마케팅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것들의 지속성과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내가 마케터로서 마케팅에서 생기고 있는 부가가치를 내 몫으로 만들겠다라고 계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과연 내가 계약을 한 이 회사가 과연 이런 지속 가능한 성장,
저는 뭐 기술도 좋고 좋은 제품이 나오고 효과가 있는 뭔가가 나오고 사람들한테 많은 보상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내가 평생 모험을 바쳐야 되고 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또 그 자식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파트너로 맺었던 그 회사가 얼마만큼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바탕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ESG 경영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앞으로 그것들은 지속될 수 있는 밑바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2020년, 2019년, 2020년, 21년, 22년 지속적으로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이건 뉴스킨 코리아가 아닙니다. 뉴스킨 코리아도 얼마만큼 ESG 경영들을 하고 있는가 저는 평가를 한번 받아보라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미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우리가 계약을 맺고 있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는 BIG 어워드라고 합니다. BIG 어워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지식인들이 모여서 만들고요. 전 세계에 수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평가를 해서 수상을 하는 이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2020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뉴스킨 엔터프라이즈가 수상을 했고 얼마만큼 ESG 경영을 철저하게 준수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매일 접속을 하게 되는 뉴스킨 홈페이지에도 잘 2019년도, 2020년도 성과들을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그것을 보면 이 회사는 솔직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이 회사는 성장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윤리 경영, 그다음 얼마만큼 이 회사가 제대로 경영을 하느냐. 이거는 2022년도죠. 그죠? 미국에서 100대 기업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으로서 얼마만큼 훌륭한 고용이 얼마만큼 훌륭하게 이루어지냐. 이것은 사실 우리 마케터들하고 별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는 제조회사로서 그 제조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용자들을 고용을 하게 되고 그 고용자들에게 얼마만큼 윤리적으로 사회공헌적으로 잘해주느냐라는 그런 랭킹을 맺었던 회사였죠. 그죠? 거기에 100대 기업에 포함이 됐고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는 57번째로 등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위에가 56번째죠. 그 회사는 보니까 뭐 오일, 가스, 그다음에 채굴도 하고 그다음에 케미칼, 화학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고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콜로라도에 있는 회사인데 1921년도에 설립을 했고 고용인이 14,300명인데 56이래요. 근데 우리는 1984년 이 분야는 거의 없더라고요. 바이오테크와 관련되는 분야는 거의 없었는데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는 198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26,000명의 저도 이것을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회사가 제조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26,000명이라는 고용인들 고용을 하고 있구나. 이거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윤리경영 사회공헌이나 윤리경영 측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포버스에서 인정을 해줄 정도의 경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밑바탕으로 삼아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본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디지털 대전환, DT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죠?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되는 우리와의 얼마만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은 웹 3.0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웹 3.0. 사실 웹 2.0, 웹 3.0. 우리 1세대를 웹 한 30년 정도 됐는데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를 사용을 하면서 디지털이라는 부분들과 접촉하게 된 것들이 한 30년 정도 되는데 한 15년 간격으로 한 15년 정도는 웹 1.0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WW 해가지고 서버 이야기를 할 때가 웹 1.0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한 15년 사용하고 나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웹 2.0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웹 2.0이 등장하면서는 앞서도 이야기했던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의 중앙집중화와 독점화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마케팅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의 집중화와 독점화가 구글을 세계 1위로, 그 다음에 카카오를 우리나라 1위로 만든 그런 대표적인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올바른 방향들은 아니거든요. 중화와 집중화라는 것은 절대로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항상 안정적일 때가 언제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강고한 중산층들이 건재할 때라고 이야기하죠. 건재할 때. 이제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게 이제 웹 3.0이라는 겁니다. 즉 기존에 중앙화되고 있던 것들을 탈중앙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분야가 그렇습니다만은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부가가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케팅 영역에서의 부가가치들을 분산시키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또 그 시스템들을 스스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한 게 왜 3.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는 바로 이러한 왜 3.0에 부합하는 형태로 지금 디지털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고 있고 우리도 이 왜 3.0에 맞는 디지털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2.0 시대에 플랫폼 독점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카카오 독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 카카오의 성장 속에서 실제로 1시대 때 할개를 쳤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웹 1.0, 2.0, 3.0은 그 써놓은 그대로입니다. 과거에는 읽기만 가능했는데 웹 2.0에서 읽기 쓰기.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 그 다음에 디지털 노마드다. 그 다음에 뭐 인플루언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웹 2.0 시대에 다른 플랫폼들을 가지고 내가 뉴스킨이라는 것과 조금 접목을 시켜서 활동을 한 것이지 결국은 내가 만드는 컨텐츠라든지 내가 올렸던 많은 어떤 정보와 지식들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플랫폼들이 소유를 해나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점점 중앙 집중화 시키면서 부가가치 마케팅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뭐 지금 현재 실제로 웹 2.0 시대 때에 중앙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등장을 한 수많은 유튜버들,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냅니다만은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구글이나 아니면은 카카오나 아니면 유튜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이죠. 뭐 여러분들 지금도 뭐 어떤 방송을 보면서 뭡니까 뭐 기부도 하고 뭐 합니다만은 그 돈의 대부분들은 누가 가져가느냐? 실제적으로 거대 플랫폼들이 가져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왜 3.0 시대가 되면서 읽기, 쓰기, 그다음에 소유까지 가능한 그리고 이 운영 주체는요 회사나 개인 거대 플랫폼이 아니라 네트워크 그 자체가 운영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반 사용자들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멀리 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블록체인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마케팅에서 생기는 거대한 부를 독점할 것이 아니라 분산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를 자기 몫으로 만들고 또 분산시켜 나가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소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제 웹 3.0이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웹 3.0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3D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디파이, 다오, 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뭐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실제로 뭐 그렇게 꼭 알고 있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누가 하느냐? 이러한 것들은 누가 하느냐?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발맞춰서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마케팅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앞에 다 D가 붙었죠. 저 D는 분산이라는 뜻입니다. 디센트럴라이즈 뭐 이렇습니다. 센트럴 중앙화되는 것들을 분산시키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저것에 대한 설명들을 하나 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웹 3.0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새롭게 변경된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의 비전을 제시했을까요?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의 비전은 역동적인 어플리에이터 플랫폼을 통해 세계 최고의 통합적인 뷰티 및 웰니스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바로 어플리에이터 플랫폼. 번역은 어플리에이터 플랫폼이다라고 해놨습니다만은 밑에 영문을 보면은 정확하게 되어 있죠, 그죠? 다이나믹 어플리에이터 오퍼튜니티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역동적인 어플리에이터 기회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러한 것이 파워워드입니다. 이것들 통해가 아니라요. 저 통해 하나가 안 돼. 결국에 가서는 어플리에이터 기회 플랫폼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힘을 가져야 돼. 파워워드가 돼야 되는 거죠. 굉장히 파워워드. 근데 그 파워워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역동적인 플랫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역동적인 플랫폼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힘을 받게 되고 그 힘을 밑바탕으로 삼아서 우리 회사는 세계 최고의 통합입니다. 한쪽 분야가 아니죠. 뷰티 분야도 아니고 웰니스 분야도 아니고 이 뷰티와 웰니스 이 두 가지를 합한 바이오테크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회사의 비전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이야기했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웹3의 기반을 둔 것이 웹3의 기반을 둔 플랫폼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플리에이트 기업 플랫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기존에 있던 뉴스킨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웹3의 가치관, 앞서 이야기했던 분산, 그 다음에 공정, 그 다음에 소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기회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는 플랫폼들을 만들어내고 그 플랫폼들의 힘을 밑바탕으로 삼아서 뷰티 및 웰니스 기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뷰티 및 웰니스 기업이라는 부분들은 또 왜 중요하냐? 앞서도 이야기를 했죠. 고령화 장수화 시대가 되면서 마케팅 분야의 부가가치는 대부분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이오테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광고에 돈을 많이 쏟아붓는 마케팅에 돈을 많이 쏟아붓는 분야가 어느 분야다? 뷰티 및 웰니스 분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서 얘기했던 웹 3.0이라는 가치관과 뭐가 통합이 된다고요? 뷰티 및 웰니스라는 이 분야, 즉 바이오테크라는 이 산업 분야가 결합이 돼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이 기회 플랫폼들을 내가 얼마만큼 역동적으로 만들어내고 파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마케팅의 부가가치들을 내 몫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통해서 바라다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웹3는 3D라고 했죠. 제일 마지막에 D앱이라고 했습니다. 덱, 분산 앱입니다. 즉, Decentralized Application입니다. 분산 앱. 이 분산 앱들은 지금 여러분들 DAPP 해가지고 뭐 구글 스토어나 또 뭐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은 앱 스토어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애플 스토어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DAPP 앱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제 그것들은 뭐냐 하면은요, 이 앱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회사는 이 D앱이 없느냐? 분산 앱이 없느냐? 바로 베라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D앱의 바탕을 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베라, 이거 누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본사에서 내가 갖고 있는 회원들, 내 밑에 있는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이 베라라는 앱들은, 본사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베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기능과 역할들은 베라가 목표로 삼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아직 30%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라는 앞으로 향후 어마어마한 비전으로 제시될 겁니다. 이 비전은 뭐 명확하게 이 로드맵들은 뭐 저는 참가하지 못합니다만은 이번 5월 중순에 있죠. 5월 중순에 있는 티멜리트입니까? 뉴질랜드 티멜리트죠. 뉴질랜드 티멜리트 모임에서 제시될 겁니다.
즉 디지털 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의 향후 10년의 로드맵들을 분명하게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한 12여 년 전에 10년 넘었죠. 한 12, 3년 전에 에이질락이라는 것들이 2009년도에 처음 등장하면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질락의 10년간의 로드맵들을 쭉 끌어냈고요. 그 로드맵들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가지고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것도 있습니다. 뭐 에이지락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한 3년 늦게, 사실 2009년도에 그것들이 발표될 때는 에이지락 메타가 2020년 되기 전에 2017년이나 18년 되면 에이지락 메타를 만들어내겠다고 2009년도에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늦게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에이지락 로드맵들을 제시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3년 뉴질랜드 팀멜리터 트립에서는 팀멜리터들 뭐 트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 팀멜리터 회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뭐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와 관련된 10년의 로드맵들이 분명히 제시될 거고요. 이건 내 추측입니다. 뭐 정보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제시됐을 것이고 거기에 베라 앱이라고 하는 이 분산 앱이 어떻게 진척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분명히 제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뉴스킨 엔터프라이즈가 어떻게 웹3 가치 기반에 맞는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앱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플랫폼하고 뭐하고 연결시킨다고 했습니까? 제가 앞서요. 바이오테크하고 연결시킨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정보가 앱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앱하고 연결돼야 되죠. 기존에 수많은 앱들은 우리의 머리를, 우리가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보를 뭐에 연결시키는 겁니까? 디지털 세상 속에 연결시키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디바이스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디바이스가 뭐가 됐느냐?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체, 우리 몸, 우리 바디, 우리의 그러니까 바이오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앱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앱과 우리 몸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디바이스로 첫 번째 디바이스로 등장했죠. 디지털 넘버원입니다. 디지털 넘버원 디바이스로 등장한 게 바로 루미 아이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루미 아이오. 그리고 우리 하반기에 새로운 디바이스가 제시되죠. 루비 아이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 회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뷰티 디바이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새롭게 등장할 팀멜리터 트립에 가면은 분명히 이 제품들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지는 않지만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될 겁니다. 루미 아이오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웰리스 디바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웰리스 디바이스를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기를 주로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바디 아이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디 아이오. 근데 분명히 바디 아이오가 아닙니다. 왜? 바디 아이오 같으면은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회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웰리스 디바이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웰리스 디바이스. 뷰티 디바이스와 웰리스 디바이스는 완전히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팅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웰리스 디바이스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름도 바디 아이오라고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오미 이런 거 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기존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디 갈바닉은 뭡니까? 바디 갈바닉은 뷰티 디바이스예요. 아이오가 없지만 뷰티 디바이스예요. 근데 앞으로 나올 것은 바디 아이오가 나오면 뷰티 디바이스가 돼요. 근데 웰니스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의 그러한 디바이스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될 것이고요. 뭐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웰니스 디바이스는 내 몸에 대한 진단과 내 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까지 어느 정도 장착을 한 웰니스 디바이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지금 출발은 우리가 루미 아이오를 했지만 윌리스 디바이스가 하반기에 나오면서 디지털 비즈니스 그리고 거기에 입각을 한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는 한층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디지털 비즈니스의 비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2023년도에 했습니다. 2023년 올 초에 어디서 하는 컨퍼런스에 우리 회사의 CEO와 그리고 전 세계 경영 전략 망리탕인가 이분하고 그다음에 영업과 관련되는 뭐 로렌스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화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냥 음성으로 대담을 한 내용들입니다. 이거 뭐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2020, 제일 첫 번째 문장이 2022년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어닝 컨퍼런스, 즉 사업 분야의 그죠? 2022년도 4분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컨퍼런스를 전개해 나간데 여기에 라이언, 뭐 우리 CEO죠, 그죠? 라이언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IO 디바이스 시스템은 2025년까지 몇 퍼센트 성장시킬 거다?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많은 IO 시스템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렌스라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가 방금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앞부분에 제가 노랗게 표시하지 않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기존에 나온 루비스파 아이오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구매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루미 아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루미 아이오와 새롭게 나온 이 아이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가지는 가치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오게 될 바디 아이오는요. 어마어마하게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나오죠. 그죠? 다른 이름을 가질 것이다. 바디 아이오가 아니다는 거죠. 그죠? 다른 이름을 가질 것이고, 그죠? 런칭을 할 때는 이름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그죠? completely different, 완전히 다른 아이오 시스템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될 것이다. 저는 카테고리가 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좀 추정해 보면은 그냥 바디 아이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오 시스템들을 가지고 내 몸하고 접촉을 하면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바이오 포토 스캐너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AM이 바이오 포토 스캐너 기능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바이오 포토 스캐너 기능이 아니라 바이오 포토 스캐너와 같이 기계에서 어떤 전파나 빛을 내보내고 그것들에 대한 내 신체적 반응이 이 기기가 디바이스가 받아서 분석을 해서 내 몸에 대한 진단들이 이루어지는 기능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영역의 카테고리의 IO 시스템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뭐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개인화된 제품들을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제품들을 제공해 줄 것이고요. 결국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라이프타임 밸류를 인크리징, 높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생애의 가치들을, 즉 삶의 내 삶의 가치들을 말할 거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뭐 조금 더 이제 한다면은 이러한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서 개개인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수명이 있는 동안에는 건강이라는 가치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여기에 제시된 이러한 비전들이 이번 5월 달에 되면은 제시될 것이고요.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러한 비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할 지점은 어디냐? 도달할 지점은 어디냐? 바로 discover the best you. 한마디로 해서 개인 맞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것을 말하고요. 찾아랍니다. discover the best. 최고를 찾아라. 누구한테? 나한테. 이것들이 뭡니까? 개인화죠. 그죠? 개인 맞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 맞춤화는 누가 실행을 해 나가야 됩니까? 회사에서 해준다고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 스스로 개인 맞춤화를 해나가는 과정들. 그럼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적응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내가 다시 피드백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더 베스트로 나아가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라이프타임의 가치들을 내 스스로 높여가야 되는 그런 방향들이 지금 현재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의 디지털 비즈니스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와서는 이러한 것들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여러분들 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의 홈페이지가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의 저 베라의 시스템들이 나의 주치 역할들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다오입니다. 다오. 즉, 내 스스로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도 우리는 사실상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독립한 사업자라면은요, 여러분들 밑에 몇 명의 소비자가 있고 그 소비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하루에 얼마만큼 PV를 사용했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위에서 중앙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바로 위에서 보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독립된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고요. 결국 이런 탈중앙화된 조직, 자율조직들을 자율에 맡겨놓으니까 잘 안 돼서 문제예요. 너무 자율화시켰어. 어떻게?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더욱더 긴밀하고 더욱더 끈끈하고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얼마만큼 이런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영역 속에 내 자신을 믿어두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제 옆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왼쪽입니까? 있는 뉴스킨 비즈니스는 저것은 제 스마트폰의 초기 화면입니다. 뉴스킨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앱들만 모아놨습니다. 베라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내 몸과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서 뉴스킨 엔터프라이즈가 갖고 있는 거대 AI 플랫폼과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은 스텔라나 뉴스킨 컨택트 이러한 것들은 내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이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커뮤니티로서 필요한 것들이 유비트고 TR고고 그 다음에 물블리 그 다음에 제페토 여러분 잘 아시죠? 제페토는 메타버스죠. 이러한 것들도 다 뉴스킨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것이죠. 그 외에 뉴스킨몰과 마이 뉴스킨은 요 다음에 나올 겁니다. 요 다음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베라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스텔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기존에 정보와는 다른 형태의 정보들이 주어질 것이고요. 아직까지 런칭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뉴스킨 컨택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라 속에서 바로 뉴스킨 컨택트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제 보니까 하루하루 거기 올라오는 내용들이 좀 풍요해지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뉴스킨 컨택트가 여러분들이 디지털 마케팅을 조직화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뉴스킨 컨택트에 들어가면은 세 번째 옆에 주죠. 뉴스킨 컨택트의 화면입니다. 연락처 가져오기. 연락처를 어디서 가져온다는 겁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뉴스킨 컨택트 앱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든 앱들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연동이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는 페이스북, 여러분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뉴스킨 잠재 고객으로 다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 친구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국에서는 카카오 친구도 지금 어떤 고려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내에 기존에 다른 어떤 디지털 요소를 통해 앱이나 아니면은 기구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던 사람들을 어디로요? 뉴스킨의 잠재 고객이나 그리고 뉴스킨의 멤버로 아니면은 BA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앱이 바로 뉴스킨 컨택트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거 뭐 가져와서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잠재 고객 발굴이라든지요. 그 세 번째 있죠. 첫 과제 완료 이런 게 있죠. 그죠? 여러분들 등록해 놓으면은 이 안에는 수많은 디지털 컨텐츠가 있습니다. 뭐요? 뉴스킨과 관련되는 수많은 컨텐츠가 있고요. 이 컨텐츠들을 계속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객 관리 방법들을 이 앱들이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숙제를 내고요. 그 숙제낸 것들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과제 점검을 하고요. 또 과제를 완료하면은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하라고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디지털을 통해서 확장시켜내고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뉴스킨에서 지금 새롭게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스텔라라든지 뉴스킨 커넥터라든지 이러한 뉴비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들을 기존에 마련된 자율 조직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속에서의 조직들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앱들이 바로 그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웹3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서비스. 기존에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매개체가 되고 뭐가 됐다고요? 거기에 컨텐츠들이 얹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데이터가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웹 3.0부터는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연결되고 서비스화되는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 바로 데이터라는 거죠. 제가 앞서도 중국과 미국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경쟁하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이라고 이야기했죠. 디지털이고 데이터를 누가 소유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는 데이터들을 많이 생성해내고요. 그 소유들을 내 것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한 NFT, 즉, 뭐죠?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금융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DFT, Decentralized Finance 해가지고 탈중앙화된 금융이다라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앙 집중화, 중앙의 독점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화폐라는 겁니다. 화폐. 실제로 미국이 저렇게 큰 힘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의 달러가 뭐기 때문에요? 기축통화기 때문이다. 중국이 점점 부상하고 있는 것들은 뭐죠? 중국이 점점 부상하고 있으면서 꼭 달성하려고 하는 게 뭐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달러와 위안화, 유로화, 원화. 우리나라에서 힘을 쓰는 게 뭡니까? 원화입니다. 그게 중앙 통제가 되어 있잖아요. 중앙 집중화 되어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나와가지고 금리 몇 프로 조정해버리면은 밑에 있는 우리 같은 깨미들은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있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중앙 집중화된 지금 현재 세계에서 중앙 집중화된 가장 어떤 중요한 요소가 뭐냐? 화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화폐는 가상에 불과한데 그것들을 이제 독점화 중앙화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런 탈중앙화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 정책들을 많이 펼치죠. 각 지역마다. 그 화폐는 다른 데 가서 못 씁니다. 그 지역에서만 씁니다. 근데 그 지역화폐 썸으로 인해서 뭐가요? 부가가치들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행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지역화폐가 오프라인 속에서 만들어진 탈중앙화된 금융이라고 본다면은
앞서 얘기했던 디지털 세상 속에서 탈중앙화된 화폐는 뭐냐?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러한 화폐의 종류가 여러 수만 개나 됩니다. 그것들은 뭐냐? 바로 앞서 얘기했던 특정한 디지털 조직 내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폐들은 이제 기존에 달러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원화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지역화폐와 같은 형태로 디지털 내에서 구축해내는 화폐고요. 이 화폐들은 중앙 집중화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핵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뉴스킷 엔터프라이즈는 이러한 어떤 NFT의 바탕을 둔 금융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 회사는 출발할 때부터 그 금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 PV라는 겁니다. 지금 PV를 가져와 여러분들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PV는 지금 원화로 어떻게 했어요? 1180원으로 계산을 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엔화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나 뉴스킨이라는 이 디지털 세상 내에서는 세상 내에서는 내가 그 뉴스킨이라는 디지털 속에서 활동하고 행동하고 그다음에 어떤 성과를 이루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것들은 다 내한테 뭐로 주어진다고요? PV라는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 PV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또 가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플럭시 블록 저거 자꾸 쌓여가 뭐하지? 그런데 자꾸 쌓아두시면 나중에 뭐 분명하게 그 디지털 세상 내에서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요소로서 저는 분명히 둔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컨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PV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쓸 것이냐? 실제로 우리가 한 20년 전에 빅플래닛 전자상거래라는 것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쇼킹한 것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빅플래닛이 우리 다단계하고 손을 잡지 않고 일반인들하고 손을 잡았으면은 아마존보다 훨씬 더 큰 플랫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탈중앙화된 이 다단계 플랫폼들하고 손을 잡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랐고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침체되어 있고 이제 그것들이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전자상거래라는 것들이 점점 부상하게 되면은 우리 뉴스킨 안에 만들어진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사용되는 돈은 뭐라고요? PV입니다. PV.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 전자상거래에서 저 이탈리아에서 올려놓은 뭐 똥자 달린 가방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걸 살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고 달러를 송금해야 되고 그 원화로 환전하는데 비용 들고 그다음에 그걸 또 송금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들고 또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서 다시 이탈리아 유로화로 바꾼데 또 비용이 지출되고 수많은 중간 과정의 비용이 들므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뉴스킨 디지털 세상 내에서는 뭐로 산다고요? PV로 사는 겁니다. PV로. 환전도 필요 없습니다. 송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쌓아둔 PV 가운데 내가 필요로 하는 원하는 일부분만 받고 남는 거는 PV로 축제해놨다가 미국에 있는 것도 사고 일본에 있는 것도 사고 다 뭐로요? PV로 환전할 필요 없고 이것들이 PV라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뉴스킨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탈중앙 비트코인처럼 한마디로서 암호화폐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세상들을 여러분들은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럼 이런 세상이 오면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플랫폼이든 홈페이지든 여러분들이 뭐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든 관계없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플랫폼들을 완성시키는 것 그리고 내가 만든 어떤 디지털 세상을 완성시키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회원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앱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좋은 나만의 변화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뭐라고요? 거기에 회원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가서는 뭐가 필요하냐? 제가 하나 뭐 빼먹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업은
결국 그런 회원들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원들이 들어와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 디지털 세상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게임을 하면은요, 아이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물리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수많은 활동들을 온라인으로 옮기십시오. 그 온라인에서 내가 뭐를 한다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에게 뭐요? 아이템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그거는 다음에 할게요. 사용되는 무기들은 루비트가 될 수도 있고요. TR90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커뮤니티라는 무기들을 통해서 디지털 내에서의 게임들을 전개해 나가면 된다. 그 게임들을 전개해 나가면은요, 내한테 포인트가 쌓입니다. PV가 쌓입니다. 즉, TR90 하나를 이겨내면은, 박살내면은, 게임을 통해서 승부를 보면은, 뭐가 된다고요? 1000 PV라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게임하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 일들을 해나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들을 채우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세상이 되었을 때 나는 뉴스킨의 디지털 세상 속에서만 놀 거야가 아니라 그 뉴스킨 디지털 세상이 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남들보다 더 많은 디지털 세상에 나의 우군들, 내 팬들, 그 다음에 내 회원들을 구축해서 출발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품 마케팅을 통한 디지털 조직 구축 및 확장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루미 10만 시대를 맞이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루미 스파, 아이오와 사는 세상들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면서 내가 앞으로 가지게 될 웹3 기반의 나만의 마케팅 시스템을 텅텅 빈 공간으로 만들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찬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바디에 맞는 위닝 콤비네이션으로 등장한 TR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았어. 마케팅을 통해서 디지털 조직을 구축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지금 해둔다면 명실상부하게 뉴스킨의 디지털 마케팅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을 때는 나의 시스템들이 어마어마한 힘들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또 그런 어떤 유비로서 이런 유비트의 플랫폼이라는 부분들도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운동기구로서 마케팅을 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뭐요? 디지털 세상 속에서 넣을 수 있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또 유비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활용을 한 IoT 기반이 된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활동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 마지막은 어제 저녁 사진입니다. 저희들은 8명이 5,000km를 챌린지로 도전했는데 어집으로 5,001km가 돼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옆에 사진은 함께 라이딩을 하면서 줌으로 연결을 해서 같이 대화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미팅도 하고 즉 한마디로 해서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죠? 루비트가 단순히 운동하는 기구가 아니라 조직을 확장하고 조직과 소통하는 플랫폼으로서 충분히 활용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제시했던 많은 앱들을 통해서 진짜 디지털 세상 속에서 게임하듯이 조직 확장을 위한 그리고 제품의 판매를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준비를 하시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내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한 조직 구축들을 해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지금 루미아이오라든지 TR미라든지 TR90이라든지 유비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요.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의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비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성공의 기회로 만드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방향성 정립을 통해서 뉴스킨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